안녕하세요. 데이업의 황대근입니다. 11월 달 들어서 예상대로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 확정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격변화, 이미 예견했던 내용들이 현실화가 되고 있는데요. 이 삼성중공업에게는 다소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11월 달 들어서 외국인의 매집세가 눈에 띄고 있는데요. 과연 이들은 어떠한 이유로 삼성중공업을 주목하는 걸까요? 앞으로 이 주목해야 할 LNG 수주 일정, 그리고 24년을 넘어서 25년을 주도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봐야 할 점은 한국과 미국의 조선업 협력입니다. 지난 역사를 살펴보더라도 국가 대 국가 간의 경쟁을 할 때 이 해상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영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이를 알 수 있겠죠. 현재 미국과 중국은 여전히 패권 다툼이 진행 중인 상황이고, 단일적인 군사력은 미국이 굉장히 뛰어나지만 이 선박 건조 능력을 비교했을 때 중국에게 밀리는 게 사실인 상황입니다. 때문에 트럼프도 이 한국의 조선업과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이 관세 정책이니 트럼프가 대중 제재를 가할 때마다 이 조선업이 반사이익의 업종으로서 시장의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삼성중공업은 이 LNG나 FLNG 해양 플랜트 관련된 특징이 있는 종목이죠. 트럼프발 LNG 효과가 작용이 될 수 있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이 트럼프 트레이딩 여러 가지 업종들을 이렇게 쫙 정리를 해 놨는데, 이 중에서 왜 조선주 그리고 이 삼성중공업을 주목을 해야 하는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 이야기부터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 선가지수죠. 이 신조 선가지수는 23년부터 24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 채널에서 제가 지속적으로 추적을 하고 있는데 이미 예견해 드렸던 부분이 있었죠. 선가지수는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LNG 마진이 남을 수밖에 없는 선종만 받아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선가지수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저가의 물량만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나라랑 선가지수를 비교를 하게 되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서 이 선가지수 상승은 더욱더 상방으로 압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앞으로 이 트럼프 2.0 시대에서 LNG의 중요성은 더 커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이 선가지수 상승하면서 조선주에게 좋은 모멘텀으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리고 현재 정세 자체가 굉장히 뒤죽박죽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말씀 드렸냐면, 트럼프가 1월달 본인이 재임하기 전에 이 전쟁에 대한 분위기가 더욱더 격화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에 우리나라 고지전과 비슷한 거죠.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서로 영토를 조금 더 확장해야 되는 상황에 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전쟁의 가속화되는 분위기에 또 조선주의 시장의 관심도가 증가될 수 있죠. 자, 이러한 부분은 결국에 유가랑 천연가스 관련된 이런 원자재 흐름이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 조선주로 자연스럽게 눈이 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심지어 유가랑 사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비례하는 관계가 존재했습니다. 이 부분은 FLNG 때문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유가가 하방 압력을 받는 순간에도 삼성중공업의 주가는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유가가 만약에 전쟁발 쇼크로 인해서 다시 한번 80불까지 상승하는 모습이 이렇게 나타난다. 자, 그렇게 되면 삼성중공업 주가에게는 더욱더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유가가 하락하는 순간에서도 삼성중공업 주가는 상승을 하였기 때문에 유가가 다시 한번 상승하는 전환점이 된다라고 하면 삼성중공업에게는 우호적인 환경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천연가스 가격 같은 경우에는 3불 이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다시 한번 가스 관련된 업종들의 어떤 시장의 관심도도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지난 과거를 돌이켜 봤을 때 유가가 통상적으로 더욱더 민감한 어떤 반응을 주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가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통상 적자근하는 국가죠. 트럼프는 이를 반갑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고 대미 흑자를 내고 있는 국가들에게 어떤 압박을 가할 확률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대미 흑자를 내는 국가 중 하나가 바로 한국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자, 천연가스 가격을 살펴봤을 때 우리가 LNG를 처음에 만들려고 하면 3불에서 4불 사이에 원가가 든다고 합니다. 미국이 결국에는 이 LNG를 우리나라한테 팔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천연가스 가격이 마냥 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이 가스 가격의 흐름에 따라서 조선주도 다시 한번 시장의 관심도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LNG 관련된 부분과 묶이면서 상승을 하는 거겠죠. 어쨌든 이 대미 흑자인 한국 흑자폭 관리가 필요하다. 자, 이를 위해서 미국의 LNG 수입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LNG 관련된 모멘텀이 여전히 유효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 LNG 프로젝트를 다시 한번 재개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바이든 정부에서는 LNG 수출을 금지한다라는 이야기가 많으면서 조선에 관련된 모멘텀이 다소 떨어진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LNG가 다시 한번 트럼프 입점령 시대에 가장 중요한 어떤 요소로 자리가 잡힐 가능성이 높다. 특히 우리나라 조선업은 LNG에 거의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미국의 LNG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운반선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어디냐? 결국에 우리나라로 귀결이 되겠죠. 여러 가지 모멘텀이 섞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중에서도 이 삼성중공업은 이 캐나다 웨스턴 LNG 수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IR 담당자와도 통화를 해봤는데 내년에 수주를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입장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캐나다 웨스턴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캐나다 시더나 모잠비크 코랄슈도 수주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24년 말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수주가 이루어지는지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원달러 환율 제가 계속 1450원 구간까지 열려 있다. 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트럼프 1기 행정부와 비교를 했을 때 현재 환율 기준으로 계산을 직접 해본 결과였습니다. 어쨌든 고환율에 대한 기조가 유지가 되면 조선주에게 수급적인 이점이 형성이 될 가능성이 존재를 하겠죠. 자, 이 부분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환율에 대한 계산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영상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급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11월 달 들어서 외국인의 매집세가 좀 눈에 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연기금 쪽도 분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만큼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제가 앞서서 24년 11월 달이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될 수 있다, 기간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 대통령 당선 그리고 대통령 당선이 되고 나서 단기적으로 전쟁의 가속화 자 이러한 요소가 작용이 되면서 외국인도 이런 자금의 유입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도 11월, 12월 달 어떤 전쟁의 흐름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존재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삼성중공업에게는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 중간중간에 변동성은 분명히 존재했지만 다시 한번 11월 달 들어서 거래량도 살아나면서 주가의 상승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투자자의 목은 7월 달에 기록했던 이 전고점 구간을 돌파할 수 있을지 자, 이 부분이 가장 주목의 어떤 포인트로 생각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이 삼성중공업 굉장히 많은 영상을 찍어 드렸었죠. 특히 이 적정 밸류에이션 측정을 해봤습니다. 지난 슈퍼사이클 그때와 비교를 하면서 다소 보수적인 측정을 드렸었는데 14,000원에서 16,000원 구간에 적정 밸류에이션이 측정이 되었었죠. 자, 이 부분도 계산값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영상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조금 더 길게 월봉으로 보더라도 현재 구간은 이제 기나긴 이 박스권 구간을 돌파를 할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자 여기에 놓여 있는 상황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과연 삼성중공업이 우리가 계산한 대로 이 적정 밸류에이션 그리고 트럼프 2.0 시대에 맞춰서 우호적인 환경에 따라서 앞으로 이 조선주 중에서도 주도주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저희 대기업과 계속해서 추적을 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11월 격변의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외국인은 심상치 않은 매집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과연 우리가 계산한 적정 밸류에이션, 그에 맞는 시장의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은 어떠한 관점을 갖고 계신지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트럼프 2.0 시대에서 삼성중공업이 수혜주가 될 수 있을지 저희 데이업과 함께 하시죠.